자, 장부의 관리봅니다. 226페이지에 장부의 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 장부의 관리, 이 부분은 뭐, 두 가지로 딱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등기부. 등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은 등기부는 보관을 어디에다 하느냐. 보관은 당연히 중앙관리소에다 하는 겁니다. 중앙관리소에 하는 것이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의 경우에는 어떤 등기소라고 할까요? 등기소에다가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영구보존 장부,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 자체는 이동은 가능하느냐 이거죠. 언제 이동할 수 있느냐.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요. 우리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중앙관리소 밖으로 이동이 안 돼.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전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여기 중앙관리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언제 이동이 가능하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뭐 바로 밑에 보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보면은요. 얘는 법원의 어떠한 촉탁, 법원의 촉탁이 있다라든지 법원의 촉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관이 발부한 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2번에 보면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 영장에 의해서 촉탁이나 명령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무엇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부는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의 어떤 손상과 복구라고 나와 있는데, 요 등기부 자체가 손상이 되고 복구는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봐. 복구는 언제 하는 것이다? 손상됐을 때 하는 거죠. 등기부 자체가 무엇했을 때? 손상됐을 때 하는 것이 복구예요. 그죠? 손상됐을 때 하는 것이 복구. 그래서 1번에 보면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손상이 됐을 때는 복구하는 거고, 손상에 무엇이 있을 때, 손상이 어떠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복구하는 것은 손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손상을 무엇한다? 방지하는 거예요. 손상을 방지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그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의 위임이라고 나오죠. 이러한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에 이러한 권한을 위임시킵니다. 위임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시키냐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 권한을 무엇한다? 위임시킨다. 권한의 위임에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 서류의 멸실 방지 등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다음에 요 신청서 기타 그 밖에
부속 서류의 멸실 방지. 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한 멸실 방지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지방 법원장이에요. 이것은 지방 법원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상과 복구 이렇게 나오죠. 손상과 복구가 나오는데 이 복구는 누가 하냐면은요. 전산 운영 책임관이 합니다.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일단은 손상이 되거나 손상에 뭐가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무엇한다?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등기부로 복구하는 것은 전산 운영 책임관이 복구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냐면 우리가 등기부 자체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복사를 해놓자, 복제를 해놓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부 부본 자료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해서 손상됐을 때 무엇을 한다? 복구를 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고의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게 보고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손상되거나 손상된 염려가 있을 때 전산운영 책임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복구를 합니다. 복구가 다 끝났죠? 복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무엇을 한다? 보고하더라 이겁니다.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 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 행정처장에게 무엇을 한다? 보고하더라 이겁니다. 4번에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손상 멸실에 염려가 있을 때 역시 필요한 처분은 누가 내린다? 대법원장이 내리더라 이겁니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명서하고 열람이에요. 증명서하고 열람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 등기의 기간 및 설비는 기출문제가 몇 문제 되지 않아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등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기 전에 는 이 증명서, 그때는 등초본이라고 했죠. 이 증명서와 열람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하나의 지문에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그냥 보기 5개 중에 하나의 지문으로서 등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증명서에는 이제 증명서 발급엔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되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증명서도 되고 열람도 돼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따라서 등기 기록이라고 해야 돼요.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증명서와 열람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을 하고자 할 때 별도의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별도의 권한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증명서의 의의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발급 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급 신청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증명서에는요.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가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에는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존재하는데 전부에 대한 것이 2개가 있고 일부에 대한 것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29페이지 맨 상단에 증명서의 종류 해가지고요. 전부,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일부에 대한 증명서는 지분과 관련된 거,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3개가 바로 뭐냐면은 일부에 대한 증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증명서 발급은요. 등기소에 직접 우리가 출석을 해서 방문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도 할 수 있죠. 무인 발급기도 할 수 있는데 이 무인 발급기의 어떠한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누가 정하냐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외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무인 발급기를 무엇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방문 한번 볼게요. 방문 쪽에 보시면 출석 신청이 방문이죠. 그거 한번 봅니다. 교재 228페이지.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의 부속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신청서 제출할 거고요.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권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전자문서로 되어 있다. 만약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무인 발급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키오스크잖아. 키오스크. 우리가 요즘에 뭐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다 키오스크가 있듯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무인 발급기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번에 나와 있죠.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이러한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도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더라 이겁니다. 기억과 니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 발급기를 무엇하여? 설치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렇게 무엇에 의해서도 인터넷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인터넷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발급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발급 방법. 자, 첫 번째, 이러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요, 등기사항의 증명서에 무엇을 명시해라? 종류를 명시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무엇을 명시해라? 종류를 명시해라. 종류는 5가지가 있었잖아요. 전부에 대한 거 2개, 현재 유효사항하고 말소사항 포함 2개하고 일부에 대해서 3개가 있어요. 특정인 지분 취득 이력하고 지분에 대한 거, 특정인 지분과 현재 소유 현황과 지분 취득 이력 3가지 전체 일부에 대해서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종류를 명시하고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죠. 증명서 어떤 거를 발급받으면 도장 하나 찍혀 있잖아. 사실과 다름이 없다.
사실과 다름이 없음이라고 이제 써줘야 되겠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일 수가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장수가 여러 장이라는 소리죠. 그럴 때는 연속성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갑구라든지 울구가 없을 경우에는, 갑구라든지 울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합니다. 갑구와 울구가 없을 때는 그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넓은 의미의 등기 기록으로 취급되는 것들, 신탁 원부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이라든지 매매 목록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넓은 의미의 우리가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 별도로 발급은 안 돼요. 이것만 별도로 발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것을 무엇해서 포함해서 발급해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할 때 요걸 기록해 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주세요라고,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이것도 함께 주세요라고 신청해야만 포함해서 주지, 이것만 별도로 발급 신청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여기서 우리가 1등기 기록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한동 건물의 무엇과?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이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 이렇게 돼서 이것을 우리가 1등기 기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49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49층에서 이 부분 4901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1층부터 49층에 있는 모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다 출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이고, 오늘날에는 프린터기가 빠르니까 상관없지만 과거에는 잉크젯 엄청 느린 프린터기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출력하다 등기 업무 끝나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할 때는요, 만약에 4901호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하고요, 4901호에 대한, 즉 해당하는, 각각이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증명서 열람에서는 해당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울구를 무엇으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49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겁니다. 4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 해당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각각의 그럼 틀립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열람을 봅니다.
자, 열람은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 열람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전자적으로 보게 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은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서면의 방법으로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도 열람의 일종이다 이겁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항을 어떻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역시 똑같은 거예요. 열람하고자 할 때 열람을 신청할 때 얘도 포함해야 하는 거 신청해야만 뜻을 기록해야만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열람할 때는 한동건물 표제부와 해당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2번과 3번은 왼쪽에 3번과 4번과 어때요? 똑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신청서 종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청서 이러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관 면전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즉 4번에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전자적으로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다만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등기 사건이 접수되어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등기 사건이 접수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처리 중에 있더라. 그러면 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무엇이 안 된다?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어떠한 사건을 지금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기록하면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게 3번이에요.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2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만. 등기 신청이 접수된 등기 기록에 관해서는 그 등기관은 당연히 그 등기를 무엇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등기 기록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기록하면 표시해서 발급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등기 예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등기법의 문제 자체가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규칙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거의 80%예요. 즉 12문제 나오죠. 12문제 중에 9문제 이상은
등기법하고 등기 규칙에서만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의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실 필요 없고, 아직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 하면 보시면 되는데 출제 빈도는 떨어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썼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등기법하고 등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 몇 장이냐면 2장에 대한 내용이다. 2장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단원 마무리의 기출문제도 몇 문제 없어요. 몇 문제 없는 이유가 그만큼 2장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232페이지로 오시면 1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등기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폐쇄 등기로 영구히 보존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필했을 때 폐쇄가 발생을 하고요.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기부와 동일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매매 5번, 매매 목록. 여기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은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럼 왜 4번이 틀렸을까요? 집합건물에서의 1등기기록은 한동 건물의 표지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의 표지부 갖고 울고를 1등기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표지부가 빠져 있잖아요, 지문에. 그래서 정답이 그거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32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제가 전 시간에 폐쇄 등기기록 증명서 열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3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폐쇄한 등기기록도 등기부랑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부, 일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을 무엇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에 2번 지문 잠깐 보시면, 우리가 개개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부동산에는 고유한 번호를 붙인다 그랬죠. 근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마다 부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4번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세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만약에 후순위권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북이고 못하면 주등기로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뭐 굉장히 출제가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2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3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3월 달부터는 3장과 4장과 5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짐없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는 시간상 이제 2장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고, 잠깐 쉬었다가 3장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정리하고, 3월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 등기법 위주로 3, 4월을 갈 거예요. 4월 중간 이후에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3월, 4월 강의를 그렇게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3장에 대한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